안녕하세요. 지독했던 K 한파. 많이 힘드셨죠?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도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로 추웠습니다. 강원도 향로봉은 영하 18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단순히 춥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아주 교묘합니다. 잠시 풀리는 듯 하다가 기습적으로 눈을 뿌리고 다시 더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26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15분 정도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파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왜 바로 옆 나라 일본은 눈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건조한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기습 폭설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지난번 영상에서 있었던 날짜 표기 오류에 대한 정정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압계 상황부터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공기의 흐름을 보면 거대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이 고기압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꾹 참고 한기를 모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후하고 한반도 쪽으로 내뿜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추위가 바로 시베리아가 내뿜은 그 입김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 독특한 줄무늬 구름이 보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인데 지금은 이 구름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서해 깊숙이 밀고 내려오면서 구름대를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없다고 해서 바람이 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매섭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 데이터를 보면 초속 18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급에 버금가는 위력입니다. 이런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7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면 살이 아릴 정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주신 질문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눈이 4m나 왔다는데 왜 우리는 눈 구경조차 힘든가요? 우리나라만 눈이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겨울 가뭄 걱정도 되실 겁니다. 이 현상의 비밀은 바다와 지형의 합작품입니다. 지금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은 영하 30도, 40도에 육박하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공기입니다. 이 공기가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할 때는 그저 차가운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춥기만 하고 건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동해 바다를 건너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동해상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이죠. 습기를 가득 머금은 이 눈구름이 그대로 직진해서 일본의 높은 산맥들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현재 일본 아오모리현 스카유 온천 지역은 누적 적설량이 무려 439cm입니다. 4m가 넘습니다. 1월 관측 사상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차 470대가 눈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있습니다. 서풍이 불 때는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그나마 있던 습기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팬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겁니다. 같은 겨울인데도 동해를 사이에 두고 극과 극의 날씨가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잠시 지난 영상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카로운 눈썰미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기도 날짜가 1월이 아니라 11월로 표기되어 있었죠. 벌써 11월 날씨를 예보하시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댓글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농담으로 넘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전망입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길고 긴 한파의 하프타임, 쉬는 시간입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낮에는 추위가 잠깐 풀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를 뿌립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기온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무렵 중부지방은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비나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 닿자마자 얇은 얼음막을 만드는 블랙 아이스로 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가도로나 교량 위는 지열이 없어서 순식간에 스케이트장으로 변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월요일 아침만큼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오셔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화요일이 되면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그 뒤를 따라 다시 북극의 한기가 밀려옵니다. 상공 1500m의 영하 6도 선, 이게 비와 눈을 가르는 기준선인데 이 선이 남해안까지 쑥 내려옵니다. 월요일에 내린 눈비가 화요일에 꽁꽁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번 2차 한파는 2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지루하고 긴 싸움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분석해보면 2월 1일이 되어서야 서울 기온이 영상 2도로 회복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영하의 추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옛말에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판이론, 10일 춥고 하루 따뜻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상황별 행동 요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 눈이 안 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가 바싹 마른 장작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논두렁 태우기 절대 금지하시고 산 근처에서는 라이터 사용도 자제해 주십시오. 둘째, 수도권과 서쪽 지역분들, 월요일 눈비 소식에 대비해 염화칼슘 위치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 앞 골목길은 내 가족을 위해 미리 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농민 여러분, 시설 하우스 난방기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를 대비해 보조 난방기구도 점검해 주십시오. 넷째, 어르신들 건강입니다. 한파가 길어지면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새벽 운동은 당분간 실내에서 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모자와 목도리로 체온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 한파의 후반전 만만치 않습니다. 월요일 반짝 날씨 변화 이후 다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냉이, 달래캐는 봄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다워야 다음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추위가 올해 풍년을 가져올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조금만 더 견뎌보시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월요일 눈비 예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날씨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